여러분 별로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은데 뱃살이 많이 찌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것 같은 3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30대 후반부터는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대에서 50대에 그동안 옷으로 감추었던 뱃살들을 빼고 싶은 분들, 또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체지방을 빼는 방법과 피부 관리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년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뱃살이 많이 찌고 근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저장할 때 지방을 허벅지 쪽에 피하 지방으로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복부의 내장 지방으로 저장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까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에 의한 지방 조직 조절, 그 논문의 그림인데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던 20대, 30대 중반에는 살이 찌기 시작하면 피하지방 개수가 많아지면서 허벅지에 피하지방이 쌓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30대 후반에서 50대에는 살이 찌면 내장지방이 커지면서 복부 내장지방으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이 복부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니까 일반적인 복부 내장지방을 빼는 방법으로 살을 빼면 될까요?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내장지방을 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로토닌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셀 논문지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에스트로겐을 줄이게 되면 세로토닌이 결핍되면서 혈당 조절 능력과 인슐린의 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또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을 충분히 생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은 콩과 두부, 또 견과류, 달걀, 바나나 등을 잘 드시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직접 들어있는 음식은 없지만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이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양을 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콩, 두부, 달걀을 잘 드시면 세로토닌을 잘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콩, 두부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2-30분 햇빛을 쏘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애플 이 신사옥 건물을 사진에서 한번 보셨나요? 애플이 외관 전체를 유리 패널로 만들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패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애플이 이렇게 햇빛을 잘 드는 업무 공간을 만든 이유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행복감이 생기고 일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을 얻기 위해서 햇빛을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커피 한 잔에 휴식을 갖거나 업무를 보시는 것도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거트를 먹는 방법입니다. 요거트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로 인해서 세로토닌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폐경기를 앞둔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유제품을 먹게 하고 추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식품에서 체중과의 연관성이 적었지만 유독 요거트에서만 체중 변화와 관련이 많았었습니다. 요거트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들보다 비만이 될 위험이 31%가 낮았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대로 여러분도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요거트를 드시면 세로토닌을 늘려서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시면 재미있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세로토닌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서 복부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서 또 세로토닌이 같이 줄어들게 되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활용하시면서 복부 내장 지방을 빼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의 근육량을 늘려주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기 8년 전부터 폐경기 4년 후의 시기에 체지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근육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는 근력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좋고 헬스장에서 웨이트 운동도 좋습니다. 만약 걷기 위주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8,000보 정도를 걷고 제가 알려드렸던 의자 스쿼트 등을 집에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대 후반부터는 피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제 의견이 아닌 피부과에서 권위가 있는 미국 피부과 의사학회에서 갱년기 피부 관리에서 강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진피 내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수분 함유량을 높여서 피부를 촉촉하게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수분 함량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당연히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은 글자 그대로 이 수분을 보관하고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함습제로 내부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꽉 잡아서 수분을 보관하고, 또 하나는 밀폐제, 내부의 수분이 못 빠져나가게끔 막아주는 밀폐 역할을 통해서 수분을 보관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장벽,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층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는 밀폐제 성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보습제에 밀폐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크림제형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적인 것보다 피지 분비가 좀 더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 피지라는 것은 기름이다 보니까 밀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에센스, 겔 타입의 보습제가 좋습니다. 무난한 피부에는 함습제와 밀폐제가 비슷하게 들어있는 로션 형태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비누보다는 순한 클렌저로 세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누를 사용하면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갱년기에 피부가 두꺼워질 수는 없지만 더 얇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 목, 또 기타 옷으로 덮이지 않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피부과 의사학회에서 3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분들의 피부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실천해 주셔도 갱년기 여성분들의 피부의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복부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과 근육량을 높이는 방법, 또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관리가 중요해지시는 나이니까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리가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